안녕하세요. 독서를 꿈꾸는 독서 시간. 오늘은 미안합니다. 감상적 읽기 미안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는 처음 부분 앞부분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본론 부분 두 가지 미안합니다라는 그 말과 얽힌 에피소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과서는 86쪽 20째 줄, 86쪽 20째 줄, 이 교수님이 그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배운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거기 86쪽에 보면은 자격지심 뜻 잘 알아두라고 했죠. 거기 옆에 보면은 체득하다, 몸소 체험하다, 오판, 잘못 판단하는 거, 자격지심, 부하는 조금 아직 안 했는데요. 조금 이따 부하 이런 말 뜻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 86쪽 20째 줄 중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나는 그래서 1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있죠. 나는 한 학생에게 주홍글씨라는 소설이죠. 주홍글씨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김영수 23쪽 첫째 단락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했다.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또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가 아닌 서운이가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야기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화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보여주기 방식입니까? 말하기 방식이에요? 네? 대화체는 보여주기 방식이죠. 이 보여주기 방식 잘 알아두고, 보여주기 방식은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예전 1학기 때 배웠는데, 보여주기 방식은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예. 보여주기 방식, 간접적 제시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라고 김영수에게 시켰는데 김영수가 읽지 않고 서운이가 책을 읽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지 의아해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은근히 부하가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이 지났으니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그래서 86쪽은 이제 본론 부분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 강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7쪽.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운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의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앞부분도 그렇고 여기 지금 미안합니다. 이 자문자답 형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중요하니까 두 가지 써줄까요? 말하기 방식, 일, 자문자답, 질문하고 답하기 방식. 두 번째는 보여주기, 즉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죠. 대화체 사용한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간접적인 제시죠. 간접적인 제시. 보여주기 방식, 대화체, 간접적인 제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시키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그 영수에게 있는 그 그냥 사건입니다. 에피소드.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다.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나는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괘씸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젠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로 착각할 정도인가? 라고 해서 그 친구들을 비난하는 거죠. 나는 야유까지 했다. 그래서 자기 수업 시간에 아주 좀 버릇없는 학생들, 그 두 학생들을 이렇게 야단친다는 거죠. 반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영수와 서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서 강의를 계속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예,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저기 영수하고 서훈이가 교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냉담하다. 태도나 마음씨가 동정심이 없이 차갑다. 진상은 실제 참된 그 사건의 내용, 내막, 진상이란 뜻이죠. 참진 형상상자인데요. 실제 사건의 내막이란 뜻입니다. 진상을 알려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김영수 학생에게 말하기를 책 읽기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그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 친구 학생이 이제 이렇게 잘 무마하려고 하다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좋은 친구네요. 그 책을 잘 못 읽는 영수를 위해서 책을 읽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서로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선생님이 약간 오해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 친구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써야 되는데 또 그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수도 그렇고 여기 글쓴이도 그렇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적절히 잘 못했다는 그런 상황을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라고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성적인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반성. 아이고, 여기 안 썼는데 반성적인 태도. 반성적 또는 이런 거를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반성적 또는 자아성찰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글쓴이가 1인칭으로 자기가 이렇게 사과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영수에게 수업 후에 오라고 할까? 그러면 영수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제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영수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아니면 삐삐 번호를 알아내. 삐삐 번호 여러분 잘 모르죠? 삐삐 당시 시대전화니까 이동통신 기기 중에 문자만 받을 수 있는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수신 전용 문자기라고 할 수 있죠. 삐삐.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 삐삐. 삐삐 번호를 알아내요. 내게 전화하라고 할까? 이런 전화를 생각해서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참하고 놓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더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듯하다라고 해서 그 교실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더듬이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이제 빨리 사과하고 서로 이제 내용의 진상을 알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87쪽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거, 글쓰기 방식, 자문자답하는 글쓰기 방식이 좀 많이 쓰였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옆에 작은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서훈이가 영수 대신에 책을 읽은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알 수 있죠? 영수 대신 책을 읽은 이유는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어서. 저 말더듬이 친구, 책을 잘 못 읽는 말더듬이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어서 책을 읽었다는 선의의 목적이죠. 친구의 잘못된 거 대리 출석하거나 친구의 잘못된 것을 그런 걸 하지 않는 그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답은 대신 읽어준 이유는 친구의 어려운 상황, 친구의 그 말더듬이 책을 못 읽는 말더듬이 성격을 덮어주고 싶어서라고 하는 착한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서요. 88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할까? 이제 그 교수님이 어떻게 사과할까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가 참 쉽지 않죠. 때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격식이나 형식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과할까? 특히 이 학생과 교수님이라는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학생에게 사과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났다. 의구심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구심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 뭐 이런 뜻이에요. 의구심이 일어났다. 요약하건대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단 말인가? 교수님은 잘못 별로 없죠. 시켰는데 그 학생이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자기 합리화, 반성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말이다. 라고 해서 이거 학생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연속성상에서는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합리화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기 합리화. 게다가 선생 체면에 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라고 해서 또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잘 못한다는 얘기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쯤은 영수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과해서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과를 잘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들을, 온갖 핑계들만을 발견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사과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게까지 여겨졌다.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바쁜 그런 중간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결론짓고 그냥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이 중간 부분의 첫 번째 사건 에피소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체험이죠. 이래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변명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사과를 제대로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을 강의실이나 공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88쪽 12째 줄까지가 영수와 미안합니다란 말을 하지 못한 자기 합리화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수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 정리하면 거기까지가 중간 에피소드 중간 1입니다. 예, 미안해 라는 말 대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중간 첫 번째 부분, 미안해라고 그렇게 저기 학생인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면 끝날 일인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안해라는 말 대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는 중간 첫 번째 에피소드까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실제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예,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선생님도 그렇고 특히 학생에게 저 미안해, 죄송해, 미안해, 자꾸 많이 쓰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또 학생들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또 친하면 또 친할수록 그런 말 쓰기가 어렵죠. 미안하다라는 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중간 첫 번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88쪽은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88쪽 중간 부분을 보면은 대화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두 번째 에피소드도 여기도 대화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는 이거랑 약간 반대되는 얘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고 자기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미안하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1과 중간 2는 미안하다라는 말에 얽힌 에피소드인데요. 서로 약간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다고요. 중간 1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제대로 못한 거, 1은 못한 것,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한 것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대비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대비된다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방식이나 있는 내용의 사실적인 이해만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 독서를 꿈꾸는 독서 시간이었어요. 수고했습니다. 간단히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어요. 안녕.